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무드셀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 하다가 제가 퇴직하기 직전에 계신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후에 월급 대신 연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연금 많이 받으면 좋기는 한데 또 여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걱정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특히 이제 은퇴 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강보험료에서 반드시 물어보는, 가장 많이 물어보는 7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이 물어보는 거는 이제 퇴직을 하시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소득 부분에는 어떤 소득이 포함되느냐, 이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은 크게 보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눠지잖아요. 직장가입자들은 이제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사용자가 다 이제 직장가입자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관련돼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정도가 있고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직장가입자 말고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냐라고 보시면 소득, 재산, 이 재산에는 이제 자동차도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제 주제로 다루는 거는 도대체 지역가입자 건보료 책정을 할 때 소득은 도대체 뭘 소득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상의 소득 중에서 건강보험료랑 무관한 소득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퇴직금 같은 퇴직급여, 퇴직소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양도소득, 부동산이나 이제 주식을 팔아서 생기는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소득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2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그럼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모든 연금소득에 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일단 정해본 그렇지는 않다. 건강보험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연금소득을 소득세법 20조 3에 있는 연금소득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일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5대 공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와 같은 연금 계좌의 형태에서 수령하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들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실무적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5대 공적연금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금 관련된 소득 자료는 5대 공적연금 지급기관에서만 받고 있어서 현재는 그렇게 부과되고 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적으로 가입했던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이나 이런 상품들, 그 다음에 주택연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하고는 건강보험료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5대 공적연금만 포함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3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5대 공적연금 소득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보면 공적연금 전액을 다 세금을 부과하진 않아요. 198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2001년도까지는 소득공제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보험료 낸 것들을 소득공제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국민연금뿐만 아니고 다른 공적연금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2002년도 이후부터 소득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연금 수령 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냐 그러면 2002년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소득세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도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현행 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이 2002년도 이후분이든 그 이전 분이든 상관없이 공적연금 수령액 전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네 번째 질문으로 연결되는데 그래도 노후소득인데 거기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다 매기면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또 하세요. 공적연금 수령액 전액에 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현행 법에서는 내가 연금 수령한 금액의 30%만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1년에 내가 월 100만 원씩 하면 1200만 원을 수령했으면 30%면 한 360만 원 정도의 연금 소득만 있는 걸로 보고 현행은 건강보험료를 그렇게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소득의 30%만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변경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건 뭐냐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지금 개편안이 2단계 개편안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만약에 2단계 개편안대로 가면 7월부터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7월부터는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연금소득에 대해서 30%만 적용하는 부분을 50%로 좀 상향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는 안은 아니라서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연금 있잖아요. 퇴직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할인해 주는 부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혹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 질문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퇴직하시는 분들은. 정답부터 이야기해 드리면 제가 아까 5대 공적연금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라고 했으니까 퇴직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그 부분이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퇴직금을 또는 퇴직연금을 55세나 55세 넘어서 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이거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부분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해서 예를 들어 요즘 명예퇴직을 한다거나 장기 근속하고 퇴직한 다음에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일시에 수령해 가지고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거기서 이자나 배당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현행 법에서는 어떻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냐 그러면 이 이자 배당 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이 넘어가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전혀 부과를 하지 않다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이자 배당 받은 것들 전액에다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자 배당 소득을 계산해보고 내가 그 정도 넘어갈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이면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해서 이렇게 다른 금융상품을 사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금액을 IRP 계좌나 연금저축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신 다음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게 훨씬 건보료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왜냐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데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무원분들은 퇴직연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던 국민연금 같은 그런 연금 형태로 받는 것 위에 퇴직수당이라는 것도 별도로 책정되어서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금액도 마찬가지로 IRP 계좌로 이체한 다음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까 혹시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한번 참조해서 내가 퇴직금 같은 거나 퇴직수당 같은 것들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질문을 한번 가보면 연금 소득이 많으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자녀가 직장 다니고 있으면 직장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면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다만 피부양자 등재를 누구나 다 해주면 전부 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조건은 크게 두 조건을 겁니다. 소득 조건이 있고 재산 조건이 있는데 현행 법에서는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시면
이제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소득은 도대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소득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연금 관련된 자료를 5대 공적연금공단에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적연금 소득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이자, 배당, 기타, 사업, 근로소득하고 공적연금 소득 전액을 더해서 그 금액이 3,400만 원을 넘어가면은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없다. 동일한 기준에서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이 넘어가시고 9억 원 사이이신 분은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그 소득을 산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바뀌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3억 6천으로 낮춰진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 기준도 7월 달부터는 2천만 원으로 낮춰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억 6천에서 9억 원 사이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에 있어야 된다. 7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알고 싶은 거는 그래서 내가 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야 되는데, 여기 제일 궁금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 근로, 연금소득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고 연금만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재산이나 자동차 같은 것도 일단 없다고 하고 연금 하나 요소, 연금소득 하나 요소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연금소득은 30%만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100만 원이 되려면 한 333만 원이면은 30% 반영하면 1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최저보험료를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최저보험료가 얼마냐 그러면 14,650원입니다. 지금 제가 표로 나가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달에 연금을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자들이 평균 한 50만 원 조금 넘게 받는다고 하니까 50만 원이면 1년이면 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해서 한 2만 5천 원 정도 보험료를 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0년 이상 국민연금 납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95만 원 내외 정도 제가 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100만 원 잡고 그럼 1년에 1,200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그런 분들 같으면은 한 42,860원? 그러니까 42,000원 정도 건보료 내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30년 이상 근무하시고 공무원연금 수령하시는 분이 현재 평균 한 250만 원 내외 정도 연금 받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연금 수령액이 되시니까 그런 분들 같으면 연금만 관련해서는 한 95,870원 정도? 그 정도 부담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군인연금이나 공무원분들 중에 장기 근속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300만 원 받으면 11만 6천 원 정도, 1년에 3,600만 원이면 한 11만 6천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뭐 400만 원 정도 받으신다라고 하시면 14만 6천 원 정도? 연간 4,8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뭐 연간 6천만 원, 500만 원 이상 받으신다고 하면 한 16만 6천 원 정도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프로도 한번 쭉 그려놨으니까 같이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